네, 이 앞에 장소가 꽉 차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간단한 소개하고 인사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교육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 보명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김은지입니다. 학부모 대표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대표 이윤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 교사 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색고등학교 교장 정종욱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본교를 방문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 학교에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을 학생들이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요. 저희가 이 부모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서도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육 환경이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먼저 시작을 하면서 가벼운 오프닝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님하고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내가 고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활동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요. 진지하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총리님부터 그럼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뮤지컬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이렇게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나 다시 학교 다니고 싶다. 저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고교 시절을 보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요. 제가 중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갔다가요. 선배들이 하도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서 하루 만에 포기했는데 이제 정말 돌아가면 정말 밴드부에 한번 들어가서 나팔을 잘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 밴드부. 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혀 없었던 컴퓨터와 관련된 IT, 로봇 이런 것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역시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몸을 풀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주 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고교 학점제는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다소 먼 미래 같은데요. 이 부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고교 학점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요? 또 이게 정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색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작년부터 연구학교였죠? 우리 고색고등학교가. 지금 여기 참석하신 학생분들이 2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1, 2학년 다 있어요? 1년 해보고 난 2학년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그 새로운 수업의 선택권을 주면서 미래의 꿈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희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까 이재정 교육관님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지식을 획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을 가지고서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급변하는 미래 시대에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시대는 더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특히 친구들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이 매우 중요한 미래의 역량이고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교육정책의 역할인데 고교 학점제는 바로 자기가 선택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하게 더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년까지는 지금 고색고등학교가 연구학교인 것처럼 작년에 이제 100여 학교가 연구학교를 했었고 올해가 한 310여 개의 학교가 연구학교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요.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2년도에 대략 이제 전체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면적인 시행은 이제 25년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어떤 혹시 이견이 있더라도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수업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 정책은 교육부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교육부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교육부가 저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정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 이유가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윤백 학생이 아까 발표하는 거 들으면서 월요일 날 정말 스포츠 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과목을 듣고 싶어서 신청했다. 전 정말 참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정말 앞으로의 사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또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자면 유명한 미래학자 가운데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이를 쓴 사람인데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래에 필요도 없는 교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하루에 15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쫙 앉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과 역량과 꿈과 능력과 관심이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채워줘서 그야말로 100세를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교과의 삶을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면 저는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가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100년이 더 큰 과제가 아닐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돕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다라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토크 콘서트의 장소이죠. 이 고색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정종욱 교장 선생님께서 연구학교를 운영을 해보시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낯설은 길인데 저희가 작년에 연구학교로 지정받고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교육부라든가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까지도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또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가 다 같이 합심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해 주어서 학생 개개인의 어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개별 교육 과정을 실현해 줌으로써 2015 개정 교육 과정 추구하는 그 역량을 우리가 길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들음으로써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바뀌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배움과 성장 있는 교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이 공교육의 신뢰도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교 학점제가 더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모든 데서 이 교원 업무 경감이라든가 또 어떤 제도 개선이나 법률 정비 또 하다 보니까는 다과목 교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교원 증원 문제라든가 교육 기자재 확보라든가 시설 배치 이런 데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옆에 경기도의 또 다른 연구학교죠. 이 갈매 고등학교인에서 한선혜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연구학교 운영하면서 긍정적이었던 부분 또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추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갈매고등학교는 그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졸업 자체가 목표인 학생들까지 굉장히 편차가 큰데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뒀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서 이 큰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모두 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좀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물론 전공 관련 교과 당연히 개설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에서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그 과정만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좀 편성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측은 조금 다양하게 좀 펼쳐져 있는 편인데요. 전문계의 교과로서 좀 놀랍죠. 텃밭 가꾸기라는 과목이 저희가 있어요. 그다음에 패션 마케팅, 그다음에 식품과 영양, 보건 같은 과목이 지금 현재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의 그 인문학적 감성이라든가 뭐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뭐 연극, 철학, 그다음 현대문학 감상, 문예창작, 인문 뭐 이런 부분들 좀 과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많은 선택권을 주다 보면 사실 학급 단위의 편성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급 개념은 좀 희박하고 학생들이 개인 시간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 학교 제도 자체가 사실은 학급 위주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지금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교사들의 수업 시간 교환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몸이 아프더라도 이게 교환해서 다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강을 부탁드려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뭐 강사풀이 조금 구축돼 있다거나 이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마음 편하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부담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 텃밭 가꾸기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었는데요, 김은지 학부모님, 지금 그 고교학점제의 필요성 또 학교 현장의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 입장에서만 본다면 왜 진작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였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고3이어서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전혀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미술 중점학교인 부천 보명고에 다니며 전공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해 많은 혜택을 받으며 지금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은 미술 공부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행복한 학교, 이것이 진정한 고교학점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학생들 스스로 확실히 자신의 관심 분야를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진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혼란을 가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철저히 학생들의 입장에서의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세밀하게 운영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진로에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가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면요, 이번엔 또 학생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윤백 학생이 얘기를 참 잘해주셨는데,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캐스터가 꿈이라고 했죠. 네, 그 꿈과 관련해서 이 고교학점제가 좀 이러한 것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진로 과목 선택에 대한 그런 지도나 코치 같은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과목의 선택의 폭과 자율성은 이제 넓어졌지만 아직까지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스포츠 캐스터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제 친구들 주변에서 보면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고 내 적성이 뭔지 약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목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이제 심화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물론 주문형 강좌를 듣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문형 강좌가 조금은 한정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조금 물론 시설의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제도가 개선돼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심화학습을 들을 수 있으면은 좀 더 자신의 진로에 맞는 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과목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질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교 학점제를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과 함께 부천 경우에 부천에 있는 28개 고등학교를 모두가 다 이 교과 중점 학교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과학, 예술, 뭐 심지어는 학교가 정한되는 국제화 이런 것도 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이 분야를 교과 중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한 학교에 여러 트랙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하나의 연구 과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직 우리가 설정은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학년과 학급이 없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아까 이윤백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초급 분야를 하고 때로는 좀 더 심화 분야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선택을 해서 자기 분야에 맞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방법을 없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학점제 하는 거의 그 다음 단계의 논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 어떻게 학생들이 원하는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풀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 교육국을 만들었고 교육과정국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토크 콘서트에서 주신 질문들 몇 가지 한번 더 여쭤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들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요, 이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수업이나 평가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요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한선혜 선생님이 좀 짧게 한 말씀 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선택했다는 본인들 자신의 그 책임감이 좀 있어요. 뭐 흥미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확실한 변화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혼자 만들어 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과 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목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그 역량을 좀 끌어내고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평가 부분도 기존의 그 지필 평가 위주의 그런 평가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면 이제 수업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가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도,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또 더 강력하게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선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선생님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이 시도교육청에서는,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 방안 어떤지 교육감님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저희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교사를 공급하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런 교과를 새로 신설할 때 어떻게 유연하게
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하도 교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연한 이 전보제도 이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아마 예산상의 지원도 있을 것이고 정책적 지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요. 또 사전 질문에서 많이 나온 질문인데 유은혜 부총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부모님들께서요 학점제를 도입을 하면 학교별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이 한계가 있지 않냐. 또 대도시하고 읍면지역 그리고 대규모하고 소규모 학교 간에 격차가 많이 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님?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걱정도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그 앞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농어촌 지역, 이제 도시 지역의 이런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이제 강사 파견이라든가 교사들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요새는 또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쌍방향으로 그 온라인 상에서도 질 좋은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고 또 아까 이제 우리 학생 얘기했던 심화 학습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대학 강사들이 필요한 전공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우리 고등학교에 나와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근차근 실행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요구와 그것이 대안이 마련돼서 다시 이제 보완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 과정에서 필요한 뭐가 좀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는 뭐 교육감님이 교육부보다 더 앞서서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는 전국 단위에서 그렇게 제안이 되는 특히 연구학교를 통해서 올라오는 평가와 이제 지원에 대한 그 요청들은 저희가 정책으로나 예산으로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시설 부분도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도 아마 부총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벌써 토크쇼로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우시죠? 네,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서 한 줄 평으로 한번 좀 마무리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땡땡땡이다. 꼭 세 마리의 필요는 없고요. 네, 고교 학점제는 땡땡이다.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어떻게 교장 선생님부터 한번 이렇게 거꾸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고교 학점제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배낭 여행이다. 네, 배낭 여행이다. 개별 여행이다. 네. 그다음에 한선혜 선생님이요. 제가 수학 교사거든요. 고교 학점제는 학교 교육의 그래프를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총리님. 갑자기 시험 보는 학생 같은데요. 저는 고교 학점제는 희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훈배 학생. 저는 고교 학점제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심오합니다. 네. 네. 저는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행복이다. 감사합니다. 김은지 학부모님. 네, 고교 학점제는 미치는 것이다. 네. 한번 미칠 정도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게 고교 학점제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여기 계신 이 6분의 패널 분들에게요. 감사의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